찰리브라입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면서 나머지 전반적인 뭐 SV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뭐 알트코인들도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마음이 되게 가볍네요. 잠을 많이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머리가 상쾌하고,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차트를 그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상승 채널 지금 상단분에 도달을 한 게 8,821달러까지 도달한 이후에 살짝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8,750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상방과 하방을 이제 기준선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단타성 위주, 이제 스윙 위주로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빠져나왔다.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조시라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에 비트코인이 8,750달러 위에서 만약에 머물러 준다면 우리는 9,000달러나 9,100달러까지 전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거의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감하는 내용이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비트코인만 매집을 해야 돼. 알트코인 투자하면 비트코인 다 뺏겨. 그쵸? 근데 결과가 나오죠, 슬슬.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거를 생각하자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워낙 많이 도미넌스가 워낙 많이 까져 있고, 지금도 사실 반등이 있어 봐야 엄청나게 많이 까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하면 알트코인도 그 비율로 올라주고, 그래서 향후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으니까 그 중간 사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80%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얘기는 좀 상식선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알트코인도 지금 현재 살아남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만 간다, 비트코인 뺏길 수 있으니까 알트코인만 투자해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일관성이 있냐 없냐를 유심히 저는 보거든요. 항상 뭐 정치 경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야. 일관성이 없으면 분석가로서의 사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주장하던 사람이 갑자기 알트코인을 막 얘기를 꺼내면, 그쵸? 그건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고,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제가 여기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데, 자,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지캐시까지 여기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여기 SV는 없어. 그래서 SV가 안 좋은 코인이라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여기에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넣었을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려도 그건 죄송한데, 이 포트폴리오는 안 바뀐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V 상승률만 보시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비트코인 캐시 아마 소유자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진짜 이 시장에 관해서 전문가 집단, 월스트리트에 모여져 있는 어떤 이 전문가 집단이 바라보는 거랑 그걸 견주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들이 주장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SV가 나쁘다, 그런 거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SV가 뭐 68% 이렇게까지 상승하니까 아마 다른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리플코인이 9% 10% 올랐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저거는 저만큼 올랐는데 이거 오른 거? 10% 오른 거?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니야. 5% 오른 거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자다, 그냥 단기적인 시세에 별로 관여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비교 평가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생각한 어떤 시장에 관한 어떤 그런 스트림을 흘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어떤 시세 분출하는 거, 다른 거에 관해서 이제 막 추종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가진 관념보다는. 그래서
SV가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SV가 68% 정도 뭐 70% 정도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올라간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비트코인 캐시도 분명히 자리 맞춤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자리 맞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방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8,750달러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장세가 또다시 이제 패턴 변화가 있겠죠. 어쨌건 저는 홀딩하고 있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자, 문 오버로드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사실은 이 시장에서 네임드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네요. 자기가 BSV를 400달러에 방금 샀다. 너네들 어떻게 생각하니? 나 괜찮을 것 같니 앞으로?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진짜 사가지고 수익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비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너네들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BSV가 68% 상승한 거에 관해서 조심해야 된다. 추세 추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물론 어디까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안 오르는 거 없고 영원히 계속 올라가는 거 없다. 해가 뜨면 그 다음에 저녁이 돼서 또 달이 뜨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강세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번복할지 그것도 또 궁금하네요. 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언급을 피하는 이유. 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철 기자님이 이 기사를 쓰셨는데 사실은 저는 모든 어떤 매스미디어들이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 파생되어 있는 기사를 되게 많이 인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어떤 그 미디어 회사들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되게 많이 보셔야 될 게 사실은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야. 물론 다른 뭐 신생 어떤 미디어 회사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걸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미국에서는 피델리티가 독일에선 은행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는데요. 한국에선 암호화폐가 금융투자 상품이 되기엔 아직 이르다고 보세요라고 기자님이 질문하셨는데, 은성수 그분이 위원장님이 계단을 내려가시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데이터 3번만 생각하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근데 기사가 나오면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라고 죄송합니다. 그 관계자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단락이 됐는데,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들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세제안에 관해서 계속 프로세싱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스테이블 코인, CBDC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부터 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그 세제 개혁안에 관한 것도 그렇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세금 내는 거에 관해서 되게 반기를 되게 많이 드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에 물려있는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1억이 가 있어.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세금 30% 내세요. 그러면 30% 내면 돼. 네. 그죠? 그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렇게 해주고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이 정부 당국자들이 차라리 포용한다는 정책을 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금 내버리고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정부도 좋고 우리도 좋고.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에 다행히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로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암호화폐를 모르지 않아요. 관련 책도 읽으셨어요. 라고 여기 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저는 데이터 3법부터 해가지고 이미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보다 아마 더 많이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 폭락장세. 바이낸스 첫 본사가 투자로 한국 상륙, 한국 고객 지원센터 설립,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자, 바이낸스가 한국 고객 지원센터를 한국에 설립한대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결국엔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바이낸스가. 근데 그때서부터 새로운 시장이 또 아마 분출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코인이 올라가니까 또 사실은 이게 엄청난 호재 뉴스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한국에 상륙한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쨌건 시세가 올라가는데 너무 제가 이제 누누이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단타성 스윙이나 이런 걸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적절할 때 좀 약간 이득을 추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장투자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장세
$8,750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나눈다. 어쨌든 SV 상승으로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끼시지 마라.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또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